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뎁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뎁토탈이 최근 발행한 2019년 상반기 뎁피 산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월간 거래량이 1월 7,100만 달러에서 지난 6월 2.88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6개월 총 거래량은 9.59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월간 거래량은 1월 21.2만 건에서 6월에는 41.1만 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활성 유저 수는 1월 1.9만 명에서 6월 3.2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탈중앙화 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기존 중앙화 거래소와 비교했을 시 상대적인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는 이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왔었죠. 2019년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으로 점점 더 많은 거래소가 개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점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분수령의 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9년에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기록적인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올해 초 비트맥스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서 610억 달러어치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다시 이를 갱신하여서 786억 달러라는 이제 놀라운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역시 같은 달 월 66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선물 계약을 제공하는 새로운 거래소도 생겨났는데요. 이달 초에는 뉴욕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교환 업체인 레저 X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 청산 라이선스를 받았죠. 네, 레저 X는 이전에는 세이셸에 본사를 둔 거래소인 코인플렉스도 이렇게 지난 2월부터 암호화폐 선물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관심은 현실이며 날이 갈수록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마크렘 코인플렉스 CEO 겸 공동 창업자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거래 시장이 2020년 말 2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시장 규모는 2020년 말까지 비트코인 시장의 20배까지 증가를 이룰 것이고 나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진화의 일부였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모든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판테라 캐피탈의 CEO가 비트코인 올 연말 4.2만 달러, 내후년 35.6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가격 예측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로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의 24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헤지 펀드 판테라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뎁 모어 헤드가 최근 비트코인 시세 추세선으로 밀어볼 때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4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비트코인은 내년 12만 2천 달러, 내후년까지는 35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네, 또한 그는 과거 비트코인의 시세가 100달러 수준일 때 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서 이때 모든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치부를 했지만 이로부터 2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돌아봤을 때 5,000달러는 모든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됐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판테라 캐피탈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좋게 봐왔던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낙관론자 중 한 명입니다. 네, 이 CEO가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오를까요? 아닙니다. 네, 항상 암호화폐 시장이든지 모든 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는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얼마 갈 것이다,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격 예측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태까지 없던 시장에서 가격을 예측한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가격을 예측했던 사람들만 보더라도 맞추게 되면은 봐라, 내가 맞췄지 않냐. 다음 예측은 얼마까지야? 또다시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예측이 틀리게 되면은
내가 언제 예측했냐는 듯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문가가 되어서 각자의 소신에 맞는 판단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누구도 투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격 예측에 선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롱에스가 이제 달러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롱헤스에 따르게 되면 달러 협의 통화 M1 즉 현금 통화의 예불금을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예금을 더한 것인데 전년비 증가율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기판 중 하나였죠. 네, 롱에시에 따르게 되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양자 간 상관관계수가 마이너스 0.53으로 반대 성향을 나타냈었고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는 양자 간 상관계수는 0.78을 기록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1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면서 부호는 양의 관계, 즉 플러스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의 관계,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네, 달러와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있다 아니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식으로 한두 번씩은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달러보다 이제 가장 관계 있어 보이는 것은 이제 달러와 1대1 가치 연동 기반의 테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 청문회까지 했었죠. 하지만 왜 테더가 발행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는지는 속 시원히 해결은 안 됐었습니다. 네,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 그리고 테더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맷 오델이 5년간 손대지 않은 비트코인 공급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 과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암호화폐 기술 연원이자 기업가인 맷 오델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5년간 손대지 않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의 뜻은 이는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이 교환 매체가 아닌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라고 예전부터 외쳤던 수많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의 말이 현실화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 즉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내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리브라 코인과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 XRP와 같은 발음이 굉장히 꼬이네요. 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세 번째는 리플 XRP와 같은 브릿지 통화인데요. 네, 점점 보게 되면 확실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의 창고,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를 서서히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황금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둥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기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 하락을 하면서 1140만원대, 이더리움은 1% 하락을 하면서 24만 5천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98% 하락을 하면서 363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오스가 나홀로 2.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많은 코인들의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정말 이러한 가격 하락 및 횡보가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4.9%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씩이지만은 예전보다는 아주 조금씩 점점점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의 지배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언뱅크가 이제 필리핀, 싱가포르 간 블록체인 송금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리플과 굉장히 이렇게 연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필리핀 소재 유니언뱅크가 23일 블록체인 기반 필리핀, 싱가포르 간 국제 송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해당 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백 명에 달하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 소속 기술혁신 감독부서 선임 연구원 멜초 플라바산이 블록체인을 통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필리핀 소재 유니언뱅크의 경우에는 엑스래피드 기반의 코인스PH 기업과 협약을 이미 올해 초에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ATM기를 300여 대나 굉장히 널리 퍼뜨렸었는데요. 그런 유니언뱅크가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테스트를 완료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네, 유니언뱅크의 경우에는 그냥 조그만 은행이 아닙니다. 네, 미쓰비시 UFJ 은행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고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398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행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벌써 아셨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미쓰비시 UFJ의 경우에는 이미 2018년 11월에 리플 기간에 국가 간 국제 결제 솔루션 개발 도입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모기업의 미쓰비시 UFJ의 경우 2018년 11월 작년 2018년 11월에 일본과 브라질 간의 이런 국제적 송금을 위해서 이미 리플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도입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모기업인 미쓰비시에만 리플이 연결이 되어 있어도 유니언뱅크에 자연스럽게 리플의 솔루션이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회사인 유니언뱅크까지 지금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네, 리플의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이 이런 데에서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이 말이 300개가 넘는 파트너지 기업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대 기업들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리플의 사업은 리플 XRP의 가격과는 반대로 아주 긴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국제 송금에 관련하여 웬만한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해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가 페이스북 리브라 이슈와 비트코인 회복으로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형 증권사인 TD 아메리트레이드 CEO 팀 하키가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팀 하키에 따르게 되면 특히 리브라 관련된 이슈와 비트코인의 회복으로 인해 고객들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전했는데요. TD 아메리트레이드는 진행, 걷기, 달리기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자의 CEO가 아직 공식적으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멤버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네, 비자의 CEO 알프레드 켈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켈리는 23일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기 위한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 우리는 관심을 표명한 27개의 회사 중 한 곳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가입한 멤버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켈리는 비자가 현재 논의 중이며 현재 최종 참여 결정은 모든 규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리브라 협회의 능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켈리는 리브라에 대해 정말 이른 시기이며 마무리 지어야 할 엄청난 양이 있다 라면서 리브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발뺀 듯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으로 아이러니한 기사죠. 네, 여태까지 페이스북 측에서 언급한 27개, 28개의 기업이 그냥 관심만 표명을 했다는 말인지 뭔가 의심스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27개, 28개 회사들이 의향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직접적인 참여는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고 페이스북 측에서 당당하게 전 세계적인 기업 우버라든지 이베이, 비자, 페이팔이 리브라 컨소시엄 회원이다라고 당당하게 발표를 전 세계에 했다. 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리브라를 주기 시작했다는 기사는 지금 말해봐야 입 아픈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리브라를 주권 동화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굉장히 안 좋게 보면서 없애려는 제스처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와 관련하여 괜히 리브라에 엮이게 되면은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이런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페이스북 측에서도 비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알 텐데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뉴스와 맞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IBM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가짜 뉴스와 싸우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IBM 블록체인 게러지와 협력하여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업용 블록체인 활용하여서 개념 증명을 설계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1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저널리즘 기술 전반을 탐구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뉴스 기관들도 이 계획에 참여해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 정책연구소가 인도 암호화폐 금지는 혁신 이해 부족이다 지적을 했는데요. 네, 미국 유명 정책연구소 뉴 아메리카 재단의 탄비 라트나 블록체인 정책연구원이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에 대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에서 암호화라는 부분을 제거하고 탈중앙화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는 혁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판단으로 시작부터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관련 연구부처는 암호화폐만 들여다봤을 뿐 인프라 기술을 화폐, 증권, 공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연구하지는 못한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막으려고 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 이제 투기판이 암호화폐는 도박 갬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들여오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이 들여오려고 노력하는 블록체인은 아주 좋은 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블록체인은 허용하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보고 아유 인도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도 처한 상황은 인도와 별반 다를 게 지금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기 일보 직전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5에서 10년 후퇴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있던 분들 또한 네, 슬슬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국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왜 굵직한 대기업들 그리고 국가들까지 나서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개발하려고 하고 제도권으로 들여서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후오비가 태국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선스를 이렇게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후오비 측은 후오비가 태국의 5번째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법정 통화, 암호화폐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뉴에그가 이제 비트코인 결제 지원 범위를 73개 국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IT 기기 전자상거래 플랫폼 2위인 뉴에그가 비트코인 결제 지원 범위를 73개국 국가로 확대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뉴에그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 바 있는데요. 네, 뉴에그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인더스트리트에 위치한 온라인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매점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온라인 판매상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네, 창립은 2001년에 프레드 창이 설립을 했는데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도 봤습니다. 뉴에그 글로벌 한국 페이지가 열렸다며 예전에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비트코인으로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하나로 표시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 글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인도 대법원이 이제 7월 23일로 예정이 되었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 일정을 8월 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미디어는 인도 재무부 장관 스리 아누라그 싱 타쿠르의 지난 16일 발언을 인용해서 암호화폐는 아직 인도에서 금지되지 않았다라며 정부 암호화폐 위원회가 금지령 초안을 발의했을 뿐 암호화폐를 다루는 법안은 완성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앞서 작년 7월 인도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금지령이 발효된 이후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으며 업계가 금지령 관련 공청회를 대법원에 요구를 했으나 공청회 일정은 작년 9월부터 반복 연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공청회가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연기가 되었어도 이제 1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곳에서 인도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인도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암호화폐 전면 금지와 같은 악수를 두는 날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갑자기 이렇게 막히네요. 네, 가격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363.52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네, 369원입니다. 네, 6원이나 이제 반등을 했네요.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에 지금 소폭 반등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